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아직도 추워요? 좀 춥죠, 그죠? 공부를 잘 못하니까. 자, 오늘 우리가 434페이지 갈 차례인데 3절 계약 체결상 과실 요거는 1월달에 하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머리 아픕니다. 자, 오늘 강론으로 가겠습니다. 443페이지. 자, 계약의 효력 가겠습니다. 예, 그쪽에 앉았어요? 자기 여기 있잖아. 예? 이 머리가 헷갈린다니까 사람이 이상한 데가 있으면. 오늘 이쁜 옷 입고 왔네요, 그죠? 20대 같아요. 네. 20대 같다 그러면 밥 안 사줍니까? 합격하고 나서 내년 10월 넘어가지고 11월 달에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 자, 443페이지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에 보니까 서울 사셨어요? 어디서 봤지?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은데? 하여튼 뭐 이 학원에서 안 보고 다른 데서 본 사람 같아요? 자, 왜 웃으세요? 이 학원에서 봤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계약 효력 가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은 그 3번이에요. 쌍무 계약의 특징, 요겁니다. 자, 쌍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갑은, 자, 이 가옥을 1월 1일 날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가옥을 이전해 줄 의무. 요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재산권 이전 의무 이렇게 얘기하고 1억 준다 그랬으니까 1억 줄 의무. 매매 대금이죠. 대금 지급 의무. 한 개의 매매 계약으로 갑도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있으니까 쌍무 계약이라 그러죠. 쌍무 계약은 특징이 우리 저번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 갑도 채무 이행해야 되고 을도 채무 이행해야 되니까 서로 공평하게 취급하려면 같이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동시 이행 관계. 요걸 이제 주장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자, 항변은 주장한다는 거죠. 항변. 대항에서 변은 이제 말로서 주장한다는 거. 변. 우리 옛날에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이제 무성 영화라 그러죠. 그죠? 자, 뒤에서 이제 변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말. 변자가 나오면 말로서 주장한다. 변호사, 그런 말을 쓰죠. 이 변호사는 이제 말로서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자, 항변권. 그래서 말로서 주장한다. 주장권, 항변권, 주장권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둘 다 공평해야지 을의 채무도 소멸한다. 이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죠. 위험부담. 이 두 가지가 이제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뭐였죠? 뭐 당연히 까먹겠죠? 쌍무의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이제 혼자 갑만 의무가 있으니까 동시행할 필요 없죠. 또 한쪽만 소멸하니까 양쪽 다 소멸할 필요가 없죠. 위험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의 특질 요거 두 개 배우러 간다. 그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2번 내려가서 2번 이행상 결련성. 여기서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 각 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 채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관계. 이게 이제 이행상 결련성에서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죠. 3번의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 뭐 그 정도만 줄거 놓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그 제2절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 우리 지금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게, 자, 2절 앞에는 항상 제자가 생략된 겁니다, 지금. 제자, 차례제자. 우리 이제 컴퓨터 치는 아가씨가 잘 실수한 거예요. 제자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2절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이퀄 적어보세요. 동시 항변권. 동시 항변권 이퀄 같은 말은 이행의 거절권입니다. 이행의 거절권. 동시행 항변권 동의어가 뭐라고요? 이행의 거절권. 이행 거절권.
동시행항변권 동의가 뭐라고요? 이행거절권. 자, 밑에 그 관련 조문에 그 536조 보세요. 536 관련 조문. 동시행항변권 여기 이행의 거절권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1항 쌍무입니다. 쌍무야 편무야? 쌍무계약의 쌍무계약 대표가 우리 시험 보면 세 가지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쌍무잖아.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줄거 보세요. 채무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시행항변권입니다. 언제까지 거절한다고요?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거절 못해요.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변제기가 있지 아니한 때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말이 어렵죠, 그죠? 자, 보줍니다. 법은 항상 추상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동시행항변권 예만 하나 딱 정리해 보시죠. 같은 말이 이행의 거절권. 뭐 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할 때까지. 제공 시까지. 자, 이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야 서로 공평해요. 자, 갑이 을과 항상 우리는 계약은 1월 1일 한다고 공부한다 그랬죠? 1월 1일 날 1억에 2가옥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2월 1일 날 서로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행기. 그럼 갑은 2월 1일 날 요 재산을 이전해 줘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소유권이 재산권이니까 재산권 이전에 쉽게 해서 등기해 줄 의무죠. 그 을은 대금 1억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이제 1억 현찰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개 우리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 주죠. 그죠? 잔금 지급과 잔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이제 동시에 이행한다는 겁니다. 동시. 이게 동시 이행 관계. 권리로 얘기하면 동시행항변권. 자, 그러면 이제 2월 1일 날 잔금 준다는 날짜를 하죠. 그럼 을은 잔대금 주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을이 2월 1일 날 자, 소유권 등기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이행을 제공해 줘야죠. 이행 제공이 바로 등기 서류 가져오는 거죠. 등기 서류 가져오고 을은 돈 주면 돼요. 이걸 권리로 얘기하면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근데 2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가져왔어요. 즉 이행 제공을 안 했죠. 이행을 자기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자, 돈 달라, 잔금 달라고 청구했을 때 자, 만약에 이 사람은 등기 안 받고 잔금 줬어요. 잔금을 만약에 받았다, 이 사람이. 받고 만약에 갑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먹어버리면, 을은 잔금만, 1억만 뺏기고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을이 이제, 야, 너가 등기 서류 안 가져왔으니까,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나는 나한테 돈 못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거죠. 이행 거절권.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만 거절한다?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못 주겠다고 이제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 그래. 그러면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 사람이 이행 제공해야죠. 이행 제공하면 오른손으로 등기 서류 받고 왼손으로 돈 주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 서로 공평하잖아요. 공평의 원칙에서 나온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의 특징.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럼 위에 이제 의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맨 의의 가로 1 쌍무계약상의 채무의 동시행.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 여기서 각 당사자, 갑도 을도 둘 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요. 자, 지금 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지만, 갑이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지 않고, 즉 등기 서류 안 가져와 가지고 잔금 달라고 청구했을 때 을은
너 등기소를 가져올 때까지 잔금 못 주겠다고 거절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번엔 을이 잔대금을 이행기에 잔대금 안 가져오고 잔금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 청구했을 때 너가 잔금 가져올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고 얘도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행 거절권이 있어요. 단 조건은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죠? 이행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해요. 자, 읽어보면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기 전까지 반대급부, 자, 반대급부는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 자,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죠. 반대급부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말이 뭐라고? 이행거절권입니다. 자, 언제까지 거절한다?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성립요건은 큰 제목만 기억하세요. 성립요건 1번에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이게 바로 쌍무 채무가 존재하죠. 쌍방다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가로 2번 내려옵니다. 상대방의 채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에 있어야 돼. 왜냐? 변제기, 자, 갑의 채무가, 요 채무가 2월 1일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죠? 이행기에 있어야죠. 왜? 이행기에 이행을 제공해야 되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있을 것. 자, 그런, 자, 제목 자체만 정리하고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가면, 오른쪽에 큰 3번 효력입니다. 효력. 자, 효력. 자,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해서 효력은 1. 이행 거절 권능이죠. 자, 언제까지 이행 거절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예, 이행 제공할 때까지 그 말 나오겠죠? 자, 읽어보면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잠시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못 주겠다고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그리고 2번 항변권은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지 법원이 직권 고려를 못합니다. 읽어보면 동시행항변권은 이를 주장할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뭐죠? 이행거절권이죠. 이행거절권이 발생하고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이 빠졌네요. 직권으로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직권 고려 못하고 반드시 주장해야 재판해 줍니다. 자, 그럼 주장을 했어요. 그럼 3번 중요한 표시 가장 중요한 거죠. 이행지체가 저지된다는 것은 이행지체가 불성립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행거절권이니까 이행 안 해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행 청구의 거절은 합법적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행기에 2월 1일 날 이행기에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걸 뭐라 그러냐면 이행지체라 그래. 2월 2일이 되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행항변권자는 정당하게 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행 거절 권리가 있으니까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효과죠. 이행지체 불성립 또는 저지. 또 따라서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이자도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불성립입니다. 그리고 4번은 말이 어려우니까 다음 지나가고 5번 이행지체 책임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죠. 자, 4번에 이제 인정범위. 요게 이제 나중에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한 게 있어요. 그 1번은 우리 배웠습니다. 1번은 대개
우리 민법에 보면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이렇게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는 게 서로 공평하다면 동시행항변권을 거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원상회복 의무 서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 사이에는 동시행을 인정해요.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 우리 전세권에서 하나 배웠죠. 그 1번 보세요. 1번. 전세권이 소멸하면 서로 원상회복해야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이거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해야 되죠. 그리고 명도해 줄 의무. 이것도 전세권자가 잘라주고. 그리고 전세금 받아놓으면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해야죠. 이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전세권자는 두 가지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고 명도해 줄 의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2번은 나중에 배우겠네요. 계약이 해제됐을 때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일단 그 두 개만 해놓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2번에 민사특별법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그 토요일날 배운 거네요. 자, 1번에 주택임대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면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 되죠?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 돼?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 돼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줘야죠. 임차인은 못 올려줘야죠. 임차물 반환해줘야죠. 그게 동시행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하고 임대인의 보증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2번 가등기 담보 배우죠.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 의무와 등기 이전 의무도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 다음 3번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판례. 다 1번만 일단 외우죠. 우리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 밥값 주죠. 카드로 그걸 변제라 그래. 변제하면 영수증이 찍찍찍찍하고 동시에 받고 있죠.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채무를 갚는 게 변제라 그래.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입니다. 그 주의할 점은 변제하고 나서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영수증 교부받는 것만 동시행이지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자, 쭉 지나가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5번 보세요. 5번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비교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유치권은 뭐 거절권 배웠죠? 뭐 거절권이죠? 인도 거절권. 그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유치권은 뭘 거절한다? 인도 거절권. 동시행항변권은 무슨 거절? 무슨 거절? 채무의 이행 거절권이잖아. 둘 다 거절권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냅니다. 일단 제목만 기억하세요. 유치권은 뭐 거절이다? 물건의 인도 거절권. 동시행항변권은 채무의 이행 거절권. 뭐 그렇게만 적어놓고 아직까지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맨 밑에 그 당구장 표시만 기억하세요. 자, 유치권은 물건을 인도 거절권이고 동시행항변권은 채무의 이행 거절권은 서로 병존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으며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개의 사건에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자, 오른쪽 제3절의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 땡땡 적어보세요.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뭐가 없는?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귀책사유가 없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책임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불능의 개념을 조금 봅니다. 불능은
자, 처음부터 1월 1일 계약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능.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한 거죠. 계약 성립하고 나서 나중에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 이 후발적 불능을 배우는데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하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에게 자, 값을 채무자로 놓습니다. 채무자가 잘못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책임 없는 요게 귀책 사유 없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귀책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귀책 사유 없다. 책임 없다 같은 말입니다. 없는 후발적 불능. 요때 지금 우리 배울 위험 부담입니다. 자, 조금 이따 배울 자, 채무자 갑에게 잘못이 있다. 책임 있는 귀책 사유 있는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 요걸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자, 이때 위험부담은 이제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 둘 다 채무가 소멸해요. 갑을 둘 다 채무가 소멸하는 게 위험부담이고 채무불이행은 자 갑이 잘못했으니까 채무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해가지고 후발적 불능.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 손해배상 문제 발생.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고 또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자,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 소멸이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 문제도 발생 안 해요. 근데 채무자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문제,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배울 거야. 위험부담. 자, 그 밑에 자 관련 조문 보세요. 537조. 좀 말이 어려워. 제목이 뭐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읽어보면 쌍무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줄거보세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책임 없는 즉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뜻이야. 말이 어려워요. 보죠. 항상 계약법과 총론은 추상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넘게 해주고 을은 이행기에 대금 1억 지급하면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돼요. 목적 달성이죠. 문제는 자 계약 체결할 때는 이 가옥이 존재했어요. 이 중간에 1월 15일 날. 자, 채무자는 자,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인도해 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해줄 채무자죠. 근데 1월 15일 날 채무자 갑에게 잘못이 없어요. 잘못 없이 이 집이 태풍으로 날아가 버렸어. 태풍으로 소실됐죠. 태풍 또는 뭐 지진. 이와 같은 갑에게 잘못 없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책임 없이 이게 불강력이죠. 불강력으로 멸실됐습니다. 멸실되니까 1월 15일 날 불가능, 이행이 이제 불가능, 이걸 불능이라 그래. 이행이 불가능해졌죠.
1월 1일 날은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 중간에 불가능한 이걸 후발적 이행 불능이라고 그래. 후발적 불능이 되면 갑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이 가옥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합니다.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되면 갑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갑에게 잘못 없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떠내려가 버리면 갑의 채무는 소멸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멸 안 했다면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넘기고 돈 얼마 받을 수 있었죠? 1억. 요걸 이제 반대급부라 1억을. 반대급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갑의 채무는 소멸됐을 때 을의 반대급부인 1억. 요 의무가 존속하겠느냐 소멸하겠냐 이거야.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 그래. 위험은 반대급부를 못 받는 위험을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을에게 1억 청구를 못해요. 1억 달라고 청구를 못한다. 못하니까 을의 채무도 소멸되는 거죠. 을의 채무도 한꺼번에 소멸된다. 결국은 갑은 1억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집이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을한테 1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이익은 누가 당해요? 태풍 때문에 돈 1억은 누가 날아갔어요? 1억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손해를 위험이라 그래. 위험을 부담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 위험은 불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손해란 말을 못 쓰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손해배상은 반드시 잘못 책임이 있을 때만 손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기는 잘못이 없잖아. 태풍으로 날아갔으니까. 잘못이 없을 때는 손해란 말을 못 쓰니까 위험이란 말을 쓴 거야.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은 채무자 갑이 돈 1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권리로 바꾸면 자 갑의 채무니까 을의 권리죠. 을의 채무니까 갑의 권리야. 그러면 갑의 권리도 소멸, 을의 권리도 소멸되죠. 결국은 갑의 권리 의무 다 소멸, 을의 권리 의무 다 소멸하는 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자 그럼 1의 한번 가보죠 그럼. 자, 그러면 의의가 이해가 될 거야. 말이 어려워요. 위험 부담이 의의. 쌍무입니다. 쌍무 계약의 일방 그러면 갑이라고 놓고 갑의 채무가 줄거세요. 누구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채무자 갑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같은 말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심표. 그에 대항하는 상대방 을의 채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되느냐가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 소멸 또는 존속의 문제를 위험 부담 문제라 그래요. 자, 예컨대 조금 설명한 거 A와 B 사이에 A, B를 갑으로 바꾸세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이웃집에 화재 죽었고 이웃집 화재니까 갑의 귀책 사유가 없죠. 이웃집 화재 또는 태풍, 지진 등이 발생하여 우연히 주택이 소실된 경우 매도인 갑이 채무자죠. 매도인 갑, 채무자 갑이 매매 목적물 인도와 등기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매수인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할 거냐 존속할 거냐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뭐 하는 게 원칙이죠?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입법주의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입법주의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은 자 54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다시 읽어보면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갑의 채무가 당사자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책임없는 태풍, 지진, 이웃집 화재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원칙만 기억합니다. 다음 장 넘기면 1원칙 줄거세요. 누구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위험을 넣으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주의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면한다. 면한다 같은 말, 소멸한다. 채무가 면제된다. 면제된다. 소멸한다. 면제되고. 그리고 상대방 을에 대해서 반대 거부 청구권 1억 거부 청구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잘라하면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이렇게 하면 쉬워요. 갑은 가옥을 이전해 줄 채무 소멸하고 을에게 돈 1억 청구권도 소멸됩니다. 자, 2번 요건은 1. 귀책 사유 없는 불능 앞에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됩니다. 다음 2번에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에 한해서만 위험부담이 문제됩니다. 3번의 효과는 1. 대가 청구권이 소멸한다. 대가 청구권 1억 대가 같은 말 반대거부 청구권 소멸. 채무자 갑은 겁부를 면하는 대신 반대겁부 1억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다음 그렇게 정리하고 오른쪽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세요. 자, 오른쪽 가서 제3절로 갑니다. 455. 자, 제목 정도만 정리하고 가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개념만 조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얘를 한번 들어보죠. 말이 좀 어려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우리가 보통 계약에서 갑이 채무자고요. 매매계약. 을이 채권자라 그럽니다.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면 이게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갑이 자, 우리 집을 내가 1억에 팔겠다. 적지 마시고 을이 1억에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죠.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니까. 근데 여기다가 풀어서 자,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요 사람 나중에는 요약자라 그래. 요약. 청약을 요구한 자. 자, 요쪽은 낙약자. 성낙으로 약속한 자. 자, 요약자, 낙.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자, 내가 1억 주겠다가 1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2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돈 1억은 나한테 주지 말고 돈 1억은 엉뚱한 A한테 지급하라 이거죠. 이건 제3자야. 제3자한테 지급하라. 즉, 이 사람이 수익을 보는 사람이죠. 제3자한테 이행하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래. 이게 말이 어려우면 자, 우리 보험 생각하면 돼요. 자, 갑이 을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테니까 내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내가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 수익자 A에게 보험금 지급하라.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근데 시험은 우리 부동산 시험이 이걸 시험 낸단 말이에요. 내가 1억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돈 1억은 이렇게 지급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A한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뭘 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자. 이 사람은 돈 1억 줄 의무자죠. 이 사람은 이제 의무자라 그래. 채무자. 갑은 을에게 야, 이렇게 1억 주라 라고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얘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수익만 받는 수익자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언제 수익을 받느냐? 보험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가 발생해야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점을 기억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자, 그러면 왜 갑이 을에게 이행하고 자기가 반대급부를 안 받고 이렇게 반대급부를 받느냐? 그 보상이 문제야. 보상을 왜 이렇게 주게? 이걸 보상관계라 그래.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보낙. 요게 유효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돼. 이게 이제 계약의 요건입니다. 요보낙. 자, 외워줄게. 요약자, 낙약자, 제3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개념 보세요.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급부 청구, 요 이제 1억, 요게 이제 급부 청구권입니다. 1억 급부 청구권을 계약 당사자 갑을이 아닌 제3자 A에게 취득하도록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요게 조금 설명한 거. 갑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건물로 가고 건물을 팔고 그 대금 청구권 1억을 제3자인 A에게 취득해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자 갑이 채무자가 요약자 을은 낙약자가 채무자죠. 그리고 병을 A로 보고 A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요 개념 기억해야 돼요. 갑이 누구다? 요약자, 을이 낙약자, A가 제3자 같은 말 수익자. 요걸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된다. 갑이 누구라고? 요약자, 을이 낙약자, A가 수익자. 병이라고 놓지 마세요. 나중에 병은 제3자 때문에 그래. 많이 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많이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많이 해요.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택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갑이 을 택배회사에다가 택배를 주죠. 택배비 지급하면 택배회사가 A한테 택배를 갖다 주잖아요.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이 되죠. 자, 밑에 이 성질 가면 성질. 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입니다.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야. 수익자는 이익만 보는 사람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요걸 기억하고. 이번에 자 수익자 A는 직접 낙약자 을에 대해서 그 권리가 바로 급부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밑에 이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 관계 갑니다. 455페이지입니다. 455. 일찍 와야 돼. 지가 가면 안 돼. 455페이지 찾았어요? 얼굴 이쁘다고 합격시키는 게 아니야. 지각을 안 해야 돼. 결석하는 건 낫죠, 그래도. 자,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 자, 요 약자가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잘라주고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채무자, 을이죠. 그리고 직접 급부 받은 사람을 요약가 A, 제3자, 수익자라 그래.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A가 수익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다음 장 넘기죠. 이번에 보상관계 중요 표시하세요. 무슨 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머리글 따서 요보낙. 요게 이제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보상관계 갑니다.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주란 거 보죠. 낙약자가 출연하는 것은 자, 출연은 자, 주는 걸 출연이라고 그러죠. 출연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 일정한 원인 관계 때문에 이를 보상관계라 그래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출연 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럽니다. 자, 줄거 없습니다. 이제 갑과 을의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이 되므로 그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즉 보상관계 계약에 의한 항변의 줄거 없고 항변은 무효, 취소, 해제 등 무효, 취소, 해제 등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관계 매매계약 요게 무효가 되었다. 요게 취소되었다. 나중에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해제되었으니까 나는 나한테 1억 이행을 못하겠다고 항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4 성립요건 갑니다. 자, 성립요건 1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돼. 이게 무슨 관계죠? 보상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돼. 무슨 관계? 보상관계. 요보낙. 갑과
갑과 을,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사이에 보상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돼. 그리고 2번 제3자 같은 말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해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일명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 제3자에 이행하는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참고해서 1번 기억하죠. 제3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 갑을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합니다. 자연인은 우리 사람을 의미하고 법인은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고 그래. 회사. 자, 오른쪽 5번에 효과에서하고 관련 조문 잘 보세요. 조문 539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 바로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하고 3자 아라비아 3자로 바꿔 제3자 이퀄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 같은 말 뭐라 그랬죠? 수익자는 채무자 같은 말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이행 청구하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야. 제2항. 전항 그러면 제목을 바꿔 읽어야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 같은 말 수익자의 권리는 제3자 같은 말 수익자가 채무자 같은 말 뭐죠? 낙약자죠?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자, 을이 A가 예컨대 갑이 사망해서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라고 이걸 수익의 의사표시라 그래.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밑에 이제 1번에 수익자 제3자의 지위는 1. 권리 발생 요건 나오죠.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누구한테 의사표시해야 돼? 낙약자한테 해야 돼.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 의사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다음 2번 수익의 의사표시. 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가 취득되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권이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돈 달라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누구한테 의사표시하죠?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다음 아래로 3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돼. 낙약자입니다. 의사표시니까 명백하게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표시 방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4번에 변경 소멸금 이거 중요 표시하고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로 수익자 같은 말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야? 요약자와 낙약자죠?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계약을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갑이 예컨대 자, A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1억 달라라고 청구했어요. 그럼 1억 달라고 1억 줘야 되지. 둘이서 만약 2월 1일 날 수익 의사 표시했는데 2월 3일 날 요 계약을 1,000만으로 깎는다.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변경 소멸 금지입니다. 예컨대 보세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낙약자에게 한 경우에 요약자와 낙약자는 매매대금을 1억을 5천만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 안 되죠. 합의한 경우에도 감액 5천만 원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네, 감액이나 소멸 금지입니다. 자, 다음 장 가죠. 7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억해야 돼. 손해배상. 자,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한 후에는 1억 달라고 청구했어요. 후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갖는 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그리고 8번이다. 8번. 해제하고 원상회복자. 자, 계약은 누가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체결했죠. 요 계약이 잘못되면 해제는 당사자 갑과 을이 해야 돼. 이 A는 자,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니니까 해제를 못 해요. 이걸 많이 출제했죠. 8번.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권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질 뿐 심표. 수익자 A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판례학습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수익에 의사표시한 수익자 A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잘라주고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원상회복은 당사자가 청구해야지 A가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참고해서 기억합니다. 기억. 자, 제3자 A는 당사자다.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지권은 가지지 못한다. 없다는 것. 없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제3자 이양계약 마치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제5절 계약 해제 갑니다. 460페이지에 계약 해제. 오늘 중요 표시를 좀 하고요. 해제. 해제는 한두 문제가 매년 나와요. 중요 표시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해제합니다.